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김병재입니다. 오늘은 이 만병의 원인인 칼슘 결핍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칼슘이 모자르면은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생깁니다. 첫 번째,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하나의 단계가 있어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줄 때 꼭 필요한 것이 칼슘입니다. 그리고 이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강력한 알칼리인자로서 우리 혈액에 있는 독소를 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때 우리 혈액 안에 이 칼슘이 원래 알뷸민이라는 단백질에 붙어 있는데, 알뷸민이라는 단백질에 충분한 양의 칼슘이 붙어 있지 않게 되면은 우리 혈관 안에, 혈액 안에 독소가 있을 때 이 독소를 깨끗하게 정화해주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두 번째 독소에 대한 수비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간의 해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에 더 많은 부담이 가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더 많은 간에 부담이 가기 시작할 때 우리 간에 공급되는 독소의 양이 점점점 많아지면은 간이 가부화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면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생화학 작용들, 생리학 작용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소에 대한 대사 작용이나 여러 가지 전해질이나 영양분, 호르몬에 대한 대사가 늦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해독하지 못해서 우리 간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독소를 간에 계속 공급하게 되면은 간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에 있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화 기능, 두 번째는 해독 기능, 세 번째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쓰이는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25,000여 가지의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소화가 안 돼서 우리 몸에 점점 음식물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음식물이 부패할 때 나오는 가스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해독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세 번째는 효소를 충분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신진대사가 점점 저하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 면역 시스템 저하입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어쩔 수 없이 면역 시스템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습진이 생기고 무좀이 생기고 또 이런 여러 조그마한 잔병 치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몸도 피곤하고 또 여러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요. 관절통, 또 근육통 또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나쁘면은 우리 뇌로 가는 피가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두통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점점 더 약하게 되고 만성 염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칼슘이 부족하면은 우리의 뼈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큰 뼈들, 즉 대퇴부나 이러한 큰 뼈에는 골수가 있습니다.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뼈가 튼튼해지지 못하면은 그 뼈 안에 있는 골수 또한 튼튼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수는 조혈 기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골수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적혈구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피의 양이 부족하게 됩니다. 백혈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면역 시스템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소판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은 출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골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칼슘이 부족하면은 정말 우리 몸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이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매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나라에서 하는 이유는 여러 있는 만성질환들, 암, 자가면역질환들, 파킨슨, 치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왜 일어나는지 자세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식생활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큰 연구를 해서 큰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첫 번째는
칼슘 결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트륨 과다 섭취예요. 세 번째는 아침 식사, 너무 아침 식사를 안 하는 것 또한 그 요인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칼슘 결핍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얼마나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은 칼슘 수치가 정상이라고 나와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칼슘 수치를 우리가 정상 수치라고 정해놓은 것은 정말 정상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수치를 정해 놓을 때는 작년 동안 칼슘 검사를 한 모든 사람들의 칼슘 수치를 다 모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수치 범위를 참고 수치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상 수치가 아니라 항상 참고 수치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칼슘 결핍이 있다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칼슘 결핍이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칼슘 결핍이라서 검사를 해도 결핍인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슘이 정상 수치다라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칼슘이 작년에 칼슘 검사를 한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칼슘 결핍이라면은 이 정상 수치, 즉 참고 수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결핍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칼슘 결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충분한 칼슘을 먹어주지 않습니다. 칼슘이 가장 많은 식품은 씨앗과 생채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그렇게 많은 씨앗을 먹어주지도 않았고, 씨앗을 먹었다 하더라도 볶은 씨앗들, 구운 씨앗들, 그래서 많은 칼슘 영양분이 소실된 씨앗들을 먹어왔습니다. 채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채소에 가장 많은 칼슘이 살아있는데 그것을 생으로 먹기보다는 거의 모두 다 삶아서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칼슘의 양이 소실된 식품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채소나 과일이나 씨앗이 요즘에 땅의 질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만큼의 칼슘의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줘야지 충분한 칼슘이 공급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거는 우리가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여러 가지 약들, 그러한 약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전해질의 흡수를 막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 안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나 우리의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독소가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때 그 독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나마도 없는 칼슘을 쥐어짜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혈액은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점점 병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혈액이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모든 세포와 장기로 가는 혈액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영양분이 없어요. 산소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점점 이 아이들이 죽고 재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만성염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암, 자가면역질환, 당뇨, 고혈압, 그리고 여러 신경성 질환들, 또한 관절염, 이러한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칼슘을, 씨앗과 생채소에 있는 풍부한 칼슘을 아주 효과적으로 많이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공급해 준다 그래도 그 흡수율과 그것의 활성화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만성질환이나 또 난치병이 있는 사람들도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거기에 충분한 칼슘의 양을, 충분한 양질, 살아있는 칼슘을 대량 공급해주기 시작하면은 그 질환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실한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효과적이며, 그리고 이 해독 방법이 우리 인체에 어떠한 해독 끼치지 않는 해독 방법이라야만 합니다. 이 해독 방법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천년건강교육원에 오셔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천년건강교육원에 오면은 왜 이 천년치유의 해독 방법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아주 짧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치가 않아요. 천년건강교육원에 오시면은 이러한 강의를 거의 50시간을 듣게 됩니다. 이 50시간의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원리들, 천년치유의 원리들, 그리고 생리학, 그리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상식들,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목해야 될 것은 건강의 상식보다는 그 상식으로 이루어진 지혜 그리고 천년치유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서 천년치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꼭 필요하며 이러한 이해가 성립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치유의 효과는 그렇지 못한 치유의 효과와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천년치유 그리고 정확한 건강에 대한 지혜를 중심에 꼭 맞게 확립해야지만이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천년치유의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또 천년치유가 일어날 때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식으로 나사지는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는 확신, 이 뼈대에 있는 이 확신이 우리의 질병을 좋게 하고 우리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칼슘 결핍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이 칼슘 결핍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이 칼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에 꼭 해야 되는 단계가 해독이다. 그리고 이 해독과 같이 우리의 머리에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지혜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